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보는 양돈장 관리 길라잡이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돈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육성과 출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자세한 내용 알려주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외국인 나우팔 씨와 스튜디오에서 꼼꼼한 설명을 해주실 양승혁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나우팔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혁 수의사입니다. 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PSY, 즉 돼지의 임신 및 분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웅돈의 발정 체크부터 임신, 분만 후 관리, 포유자돈의 생후 처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나우팔 씨와 양돈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양돈 작업의 꼼꼼한 팁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옆에 있는 자돈은 보유 자돈인가요? 예, 이 자돈들은 태어난 지 2주 정도 된 자돈들입니다. 새끼 돼지는 너무 귀여운데요? 그 2주 정도 클 수 있다니 신기해요. 이제 이 자돈들은 모돈의 젖이 조금 줄어들었다 보니까 자돈들에게 영양분 섭취와 사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잎붙이기 사료라는 걸 주는데요. 사료를 물에 이렇게 섞어서 사료량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잎붙이 사료는 이후 사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포유량이 떨어지는 모든에 대해서는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이유식과 분유를 같이 주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갓난아기도 갑자기 일반 밥을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돼지도 적응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젖이 안 나오는 모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젖이 나오지 않는 모돈은 상태를 확인하여 임신 가능 여부와 도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혹시 모든 젖이 안 나온다고? 그럼 도태된 건가요? 젖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젖양 이외에도 건강관리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도태요? 도태는 보통 멸종이나 그럴 때 쓰는 말 아닌가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양돈장에서 쓰는 이 도태는 돼지가 제 몫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말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모돈이 임신과 출산을 많이 하여 더 이상 임신 및 발정이 오지 않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임신 및 출산을 하더라도 젖이 안 나오는 경우, 임신이 되더라도 출산율이 많이 저조해서 난산이 자주 발생된다고 한다면 모돈이 도태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출하 및 폐사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도태의 기준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도태가 된 돼지들은 유방이 딱딱하거나 활력도 없고 힘도 없는 편인데 이 모돈 같은 경우는 지금 활력도 좋고 체형이 건강해서 도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몸 컨디션이 좋은 모돈들은 다시 임신사로 이동하게 되어서 충분한 영양 섭취와 영양제를 투여받은 후 다시 발정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임신을 하여 분만사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남아있는 자돈들은 어떡하나요? 이제 이 자돈 남아있는 자돈들을 이유 자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자돈들은 자돈사로 이동하여 같은 자돈들끼리 자라게 됩니다. 이제 이곳이 젖을 뗀 자돈들을 키우는 자돈사라는 곳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자돈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자돈을 성별과 크기, 체중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예요. 그 가세한 이유자돈, 그 암카 이유자돈, 큰 이유자돈, 작은 이유자돈 이렇게 4분류로 나누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돼지들을 분류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돈 때부터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요. 어릴 때 미리 분류를 해줘서 비슷한 애들끼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제 나우팔 씨가 직접 체험을 해볼 건데요. 체험을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장갑을 깨끗한 걸로 끼셔야 하고요. 자돈은 잡을 때 앞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앞다리를 잡으시면 안 되시고요. 몸통을 잡거나
뒷다리를 깊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작은 자돈들을 체크해 놨으니까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몸통을 잡거나 뒷다리를 깊게 잡아주셔야 하세요. 그 다음에 잡아서 이제 이 작은 애들이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네요. 네, 이걸 양돈장에서는 고르기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세돈과 암컷자돈의 성장 속도가 차이가 있고 크기별로 고르게 사육돼야 칭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르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의 차이는 영양소 요구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사료, 급여 프로그램도 달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키우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그 이유자분들이 그 나세사 잡기가 그 어려웠어요. 오, 아주 잘 잡으시는데요.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선생님, 근데 돼지 앞다리를 잡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앞다리를 잡아도 되는데 앞다리를 잡으려면 불편하고 돼지가 움직이면서 앞다리에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뒷다리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오팔씨, 근데 여기가 다른 임신사나 분만사 같은 동반과 다른 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덥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자돈들은 태어난 지 4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돈사에 입식하기 전부터 미리 온도를 올려놔야 합니다. 근데 그 몇 정도 그 맞춰야 하나요? 온도는 보통 30도 정도로 맞춰놓고 5에서 7일 정도 간격으로 조금씩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 제가 현장에서 마무했을 때가 그 가을이었는데 그 더워서 땀이 날 정도였어요. 돼지는 땀샘이 없어서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는 돼지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자돈의 경우 갑자기 온도가 낮은 곳으로 간다면 질병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 수가 있어요. 자돈사에서 온도를 순차적으로 낮춘다고 했는데 몇 도까지 낮춰야 되나요? 24도에서 25도까지 낮춰줘야 합니다. 만약 온도를 낮추고 있는데 자돈끼리 뭉쳐있거나 누워있다면 돈사 내부가 추운 걸로 인식을 해서 다시 온도를 세팅해줘야 됩니다. 자동사에서는 꼭 알아야 할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돈들은 이쁘치기 사료로 적응하였지만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수 예방을 위해 설탕이나 전해질이 물에 잘 타주셔야 되고요. 또한 사료 또한 습식 사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돈의 그 서사는 다수나 그 영양 부족을 그 일으킨다고 하는데 다수나 그 영양 부족은 돼지 공간에 그 상당히 좋지 않아서 심각하면 영양실조로 그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해서 조금 충격이었어요. 돼지 설사가 심각한 문제네요. 자돈이 어미에게 떨어지는 이유를 하게 되면 이 모유에서 건식 사료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돼지 설사가 손쉽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탈수와 영양 부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에 이런 영양제를 공급해 줍니다. 자, 이제 이곳이 본격적으로 육성을 시작하는 육성사입니다. 확실히 자동사보다 옆에는 크네요. 자돈사에 있다 보면은 좁은 공간 때문에 질병이나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돼지 엉덩이나 등을 날카로운 걸로 찌르거나 약간 전기 흐르는 봉 같은 걸로 이런 몰이했던 안 좋은 사람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 일부 돼지 농장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돼지가 안 가거나 빨리 가려고 뒤에서 전기 충격을 주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농장들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이동 토너를 돼지의 습성에 맞게 잘 해준다면 농장에서도 효과적으로 돼지몰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육상사에서는 뭘 하면 될까요? 예, 본격적으로 육성사 관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육성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는 공간과
온도 및 환기 그리고 영양입니다. 건강 넘버주스니 알겠는데 환기와 그 영양은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동차의 경우 목적이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따뜻함이 중요시 됐다면 육성사에서는 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낮춰줘야 하고요. 또한 환기를 통해서 돈사 내부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를 밖으로 많이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또한 돼지들은 땀샘이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따라서 온도를 23도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영양의 경우 이제 돼지들이 여기서 근육과 체형이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 투여와 사료 관리를 통해 비만과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청소를 하러 가볼까요? 네. 육성사는 살을 많이 찌워야 하는 단계라고 해서 사료를 엄청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굉장히 많네요. 저도 그 처음에는 그 육성리아라고 해서 그냥 사료를 엄청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정소, 적중 다른 것들을 그 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많이 주면 단백질은 생성이 안 되고 지방으로 찌는 경우가 있고 1kg 살을 찌우는데 필요한 사료량이라고 하는 사료 요구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에 사료를 무제한으로 급여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제한 급여보다는 제한 급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비육까지 크면서 필요한 면역에 대해서 주사를 통해 백신을 맞게 됩니다.